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새 정부에서 검찰개혁 임무를 맡을 주요 부처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서 모두 6명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기재부 장관 후보에 구윤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정성호,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는데 어떤 의미인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릴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정치적 신뢰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정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에 앞장서왔으며 대통령실이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소개할 만큼 평소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감없이 피력해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죽은 권력들 또 야당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했던 그런 정치검사들에 관련해서는 또 적절하게 또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역시 민주당 5선인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끈 정책통으로 평가받습니다. 민생회복과 기획재정부 개편에 열쇠를 질 경제수장에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 예산실과 정책조정국 등 예산과 재정 라인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인사와 관련해 신속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는 관료 출신이면서 기업에서 실물 경제를 경험한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해 구윤철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를 이끌 투톱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차명대출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후임에는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봉욱 수석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기획통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검찰 출신을 기용한 데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로 19개 정부부처 장관 중 17곳의 진용이 갖춰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남은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인선도 내부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민적 신임을 얻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이어서 김세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사령탑으로 불릴 만큼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직후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일본 유학을 거쳐 최초의 거점 국립대 여성 총장에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입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선 경쟁자기도 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을 발탁하면서 계파 불문한 탕평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 수석실이 확대 개편된 경청 통합수석에는 시민운동가 출신 전성환 씨를 임명했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오유경 식약처장에 대해선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이어 차관급에서도 정권교체 뒤 유임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농림부와 중기부,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등 5곳의 여성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이재명 정부 1기의 여성장관 후보자 수는 앞서 3명에 그쳤던 윤석열 정부 1기 때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소환에 당당히 임하겠다던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엔 2차 조사 일정을 두고
이상한 논리를 대며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출석하라는 특검의 통지에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면서 목요일로 미뤄달라고 한 건데 결국 특검은 내일로 출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일요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난 직후 내란 특검은 월요일인 오늘 다시 나와달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의 건강 및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내란 사건 9차 재판이 있는 7월 3일 목요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특검은 7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로 출석 요구 일정을 하루 늦췄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조사 일정은 협의의 대상이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협의도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대면 조사를 서두르는 건 활동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1차 출석 조사부터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 사에 머무른 15시간 중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들이 고발한 경찰관인 박창환 총경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대기실에서 버텨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모두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찰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2차 출석 조사에서도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회의 문제,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주도하는 체포방해 혐의 조사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며 박 총경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경찰 출석 불응이나 관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선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합니다. 졸속 심사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에서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세출 규모가 20조 2천억 원 확대 편성됐고 부족한 세입 규모를 바로잡는 세입경정 10조 3천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명단이 확정된 데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 중인 추경 심의가 다음 달 2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늦어도 다음 달 3일에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재정 건전성 악화가 매우 우려돼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지난주 금요일에 임명된 예결위원에게는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오늘로 예정된 예결위 종합질의에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 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여야 협의를 서둘러달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